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으셨나요? 오늘은 변수와 상수 두 번째 시간으로 배열 변수와 사용자 정의 변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열 변수란 같은 자료 형태와 이름을 가진 변수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같은 성격의 변수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일일이 명시해주지 않고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이 변수는 하나의 큰 변수 안에 또 다른 크고 작은 변수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형태의 변수입니다. 등산이나 캠핑 갈 때 사용하는 코페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수와 상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배열 변수와 사용자 정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열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이란 같거나 비슷한 자료 형태와 이름을 가진 변수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열의 각 요소는 정수형 일련 번호로 접근하며 시작 인덱스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승용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바퀴가 4개 달려 있습니다. 왼쪽 앞바퀴, 오른쪽 앞바퀴, 왼쪽 뒷바퀴, 오른쪽 뒷바퀴 이렇게 부르곤 하죠. 그런데 이것을 승용차 바퀴라는 배열을 선언을 해서 승용차 바퀴 1, 승용차 바퀴 2, 3, 4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배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바퀴 1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퀴 0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배열이 시작될 때 0부터 시작되지 않고 1부터 시작되도록 하고 싶다면 모듈 앞부분에 옵션 베이스 1이라는 문장을 적어주면 됩니다. 승용차 바퀴는 4개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KTX 열차에는 몇 개의 바퀴가 달려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KTX 바퀴 중에서 첫 번째 바퀴와 마지막 바퀴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L바운드와 U바운드입니다. L바운드 괄호 KTX 바퀴 이렇게 하게 되면 KTX 열차의 여러 바퀴 중에서 첫 번째 바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U바운드 괄호 열고 KTX 바퀴라고 하게 되면 KTX에 바퀴가 몇 개 있는지는 몰라도 맨 마지막 바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은 lower, 그 다음에 U는 upper를 각각 의미합니다. 어느 회사에 영업 지점이 20개가 있고 지점마다 월별로 실적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배열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면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지점 1부터 20까지 2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개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20개 곱하기 12개니까 모두 240개의 변수를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배열을 이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열 변수를 선언할 때는 dim, 배열 이름, 괄호 열고 배열 크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열의 인수가 하나만 있는 이런 형태를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dim 변수명 한 다음에 2,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차원 배열입니다. 만약 dim int num 괄호 2,2 as integer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의 배열이 만들어질까요?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nt number 0,0부터 int number 2,2까지 모두 9개의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2차원 이상의 배열을 다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론상 60차원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4차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무에서는 1차원이나 2차원 배열을 거의 사용하게 됩니다. 배열은 차원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적 배열과 동적 배열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적 배열은 변수를 선언하는 시점에서 배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동적 배열은 배열의 크기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배열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 때
자동차 바퀴와 KTX 열차 바퀴를 예로 들었었죠. 한번 그 경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바퀴 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적 배열에 해당이 되고, 반면에 KTX 바퀴는 실제는 있습니다만 개념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동적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동적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변경할 때 redee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redeem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괄호 열고 변수의 크기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이때 배열의 값을 변경시키면 그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초기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기존의 배열에 저장될 값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preserve라는 키워드를 같이 사용해 주면 됩니다. preserve라는 것은 기존 값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redeem, preserve, 변수 이름, 배열의 크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죠. 동적 배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사용자 정의 변수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개념으로 사용자 정의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두 번째 시트를 연 다음에 등록 정보 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각 사원의 이름과 기본 정보가 메시지 박스에 차례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원까지 넘어가고 나면 전체 급여 총액에 대해서도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이름은 문자열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겉으로는 숫자입니다만 전화번호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문자열 변수가 되겠고, 주소, 회사명, 직책도 다 문자열 변수죠. 사용자 정의 변수란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변수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산이나 캠핑 갈 때 사용하는 코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큰 그릇이 있고 그 안에는 밥그릇, 국그릇, 찌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그릇들이 다 들어있죠. 사용자 정의 변수란 바로 이 코펠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costinfo라는 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 그 안에 다시 작은 변수들을 여러 개 담아둡니다. 등록 정보 보기 버튼에 연결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ostinfo라는 큰 변수를 프로시저 밖에 만들어 둡니다. costinfo 안에는 다시 작은 변수들을 여러 개 담아둡니다. costinfo가 코펠이라고 하면 string name이나 string tel, string address 같은 이런 변수들은 코펠 안에 들어있는 작은 그릇들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모듈의 도입부에 선언했던 사용자 정의 변수를 프로시저에서 불러다가 사용을 합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dim 한 다음에 변수명하고 괄호를 열고 as 해준 다음에 사용자 정의 변수명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름이 몇 명이 추가가 될지 알 수 없다고 가정을 해서 동적 배열 형태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변수 뒤에 괄호를 열고 인덱스 번호를 쓰지 않게 되면 동적 변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트링 메시지라든지 int count 같은 필요한 변수들을 쭉 선언을 해줬습니다. i라는 변수는 A5셀에 start라는 이름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이 start 셀에 인접된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칼럼에 있는 셀의 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를 빼주었습니다. 워크시트에서 이름 상자를 클릭해보면 start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시작되는 부분에 미리 이름 정의를 해두고 코딩을 할 때 이용한 겁니다. A5셀에 start라는 이름을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current region이라는 것은 지정한 셀의 상하 좌우에 인접된 영역을 구해주는 속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start 영역, 즉 A5셀의 인접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A4에서 F14 영역이 됩니다. 이 중에서 columns 1, 즉 첫 번째 컬럼이기 때문에 A4에서 A14 영역을 구해주게 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셀 수를 쭉 카운팅한 다음에 2를 뺀 값을
i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redeem문을 사용해서 동적 배열의 크기를 재정의합니다. redeem은 리디멘전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영역의 크기를 구할 때 왜 2를 뺐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배열은 별도 조건을 주지 않는 한 L바운드, 즉 최소 크기가 0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A5셀의 인접 영역의 첫 번째 행은 표의 제목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for int count는 L바운드 to U바운드, 즉 배열의 크기만큼 순환문을 돌면서 큰 그릇, 즉 사용자 정의 변수 그 안에 담겨있는 작은 그릇에 값들을 종류별로 차곡차곡 담아둡니다. 그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배열에 저장된 값들을 메시지 상자에 하나씩 표시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과 같이 사용자 정의 변수를 사용하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개념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코드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변수를 사용을 할 때 프로시저 바깥쪽에 선언을 한 다음에 프로시저 내부에서 어떻게 호출을 하는가 하는 그 흐름만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열 변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반 변수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2차원 이상의 다차원 배열 변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배열은 차원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정적 배열이냐 동적 배열이냐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사용자 정의 변수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변수는 하나의 큰 변수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변수가 들어있는 형태의 변수였습니다. 등산이나 캠핑 갈 때 사용하는 코펠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